새벽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음주 환자가 흉기 난동을 부려 환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측의 허술한 환자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1대 총선 후보자 선관위 등록 결과 전주을이 7대1로 경쟁률이 가장 높고 출마자는 4년 전보다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인물난에 직면한 야권이 공세가 거세질 전망입니다. 전주시가 처음 도입한 재난기본소득에 오늘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지급됩니다. 52만 원가량인 지원금은 오는 7월 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새벽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환자의 흉기 난동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200여 명이 생활하는 요양병원에서 술에 잔뜩 취한 치매 환자가 벌인 참극이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요양병원. 오늘 새벽 2시쯤 흉기 난동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남자 간호사네요. 저처럼 칼을 들고 휘두르면서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난동을 부린 사람은 3개월 전쯤 치매 등의 증상으로 입원한 62살 A씨. 만취 상태로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다 시끄럽다고 다그친 한 환자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술 취했던 사람, 그 사람 남으니까 한 번에 찔러버려요. 안 호중에서 꺼내가지고.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피해자는 또 있었습니다. 사건 2시간 뒤인 새벽 4시쯤 이번엔 목과 가슴에 치명상을 입은 40대 뇌경색 환자가 심정지 상태로 간호사에게 발견됐습니다. 이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복도에서 난동을 부린 직후 1인실에 들어가 뇌경색 환자를 공격한 것으로 보고 흉기 반입 경위 등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가해자가 술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퇴원하지 않는 이상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병원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입니다. 아예 비밀번호는 저희가 이목권을 가지고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병원 밖으로 나간 정황은 없었다며 어제 낮부터 소주 4병을 몰래 마셨다는 가해자 진술을 토대로 병원 주변 상점을 중심으로 구입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도내에서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도내 10개 총선 지역구와 진안군수 재선거에 나서는 후보 현황입니다. 전주갑에는 민주당 김윤덕, 정의당 염경석, 혁명배당금당 하태윤, 기독자유통일당 허성진, 무소속 김광수, 무소속 이범석 후보 등 모두 6명입니다. 전주 의뢰는 민주당 이상직, 통합당 이수진, 민생당 조형철, 정의당 오형수, 혁명배당금당 김주환, 무소속 성치두, 무소속 최형재 후보까지 가장 많은 7명입니다. 전주병에는 민주당 김성주, 민생당 정동영, 혁명배당금당 최복기 후보입니다. 군산 선거구는 민주당 신영대, 통합당 이근열, 혁명배당금당 최순정,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맡고 있습니다. 익산갑에서는 민주당 김수흥, 통합당 김경안, 민생당 고상진, 민중당 전권희, 혁명배당금당 최영수 후보가 경합합니다. 익산 의뢰는 민주당 한병도, 민생당 조배숙, 정의당 권태홍, 혁명배당금당 최규석, 기독자유통일당 이은재, 무소속 배수연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정읍 고창 선거구입니다. 민주당 윤준병, 민생당 유성엽 후보가 나서 맞대결 구도입니다.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는 민주당 이강래, 정의당 정상모, 무소속 방경채, 무소속 이용호 후보가 등록해 4파전입니다. 김제 부안 선거구는 민주당 이원택, 민생당 김경민, 혁명배당금당 박정효, 무소속 김종회 후보가 등록해 역시 4파전 구도입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는 민주당 안호영, 통합당 김창도, 무소속 임정혁 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전춘성, 무소속 이충국 후보가 맞대결합니다.
21대 총선 후보 등록 정당이 선거를 거듭하면서 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첫날 후보 등록 결과 도내 후보 등록 정당은 민주와 민생, 통합, 정의, 민중, 배당금, 기독자유당 등 모두 7곳으로 지난 20대 6곳, 19대 5곳보다 늘었습니다. 하지만 도내 10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낸 정당은 민주당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도내 지역구 총선 등록자는 4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치열하게 맞붙었던 지난 총선과 달리 이번에는 거센 민주당 바람에 야권은 후보 물색부터 애를 먹었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총선 10개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는 44명, 경쟁률은 평균 4.4대 1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울이 7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정읍 고창은 후보가 2명에 그쳤습니다. 지난 20대에 47명이 나섰던 것과 비교해서는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도내에서 이번 총선 초반 분위기는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양상으로 민주당의 지지가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거센 민주당 바람에 경쟁 정당은 후보 기근이 심각합니다. 전북의 제1당인 민생당은 의원들이 줄줄이 당을 떠나 지역구 6곳에 후보를 내는 데 그치면서 무소속의 경쟁력이 주목받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보수 당선자를 냈던 미래통합당 역시 내세운 후보는 겨우 4명입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약진이 기대됐던 정의당과 민중당 등 진보전당 역시 5곳에 후보를 내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인물보다는 오히려 이제 정당 쪽에 쏠림 현상이 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결국 이 민주당 쏠림 현상이 이번 선거에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후보들 가운데 재산은 남원임실 순창의 무소속 방경채 후보가 가장 많은 109억 원을, 군산 혁명배당금당 최순정 후보가 빚만 7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또 진안군수 재선거에 나선 이충국 후보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전과가 있고 익산을 배수연 후보는 상해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을 조형철 민생당 후보가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이상직 민주당 후보의 토론회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조형철 후보는 상대인 이상직 후보가 법정 토론회 외에는 다른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비민주적인 행태라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도내 자치단체의 대응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난소득 지급 대상을 오늘 최종 확정했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한 운영 제한 시설에 대한 전라북도의 긴급 지원도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13일 263억 원 규모로 시의회를 통과한 지 2주 만입니다. 1순위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25,840원 이하인 사람, 직장가입자는 부담금이 66,770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재산세 납부액이 23만 원 이하인 신청자입니다. 1순위 해당자만으로 전체 지급 대상인 5만 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기준을 완화합니다. 일용직 노무자와 프리랜서 직원, 아르바이트생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당 지급액은 52만 7천 원으로 7월 말까지 전주 시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정부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노인수당도 있고 아동수당도 있고 이런 분들을 제외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잘 설정하고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실시한 운영 제한 시설에 대한 긴급 지원 제도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천과 대구, 대전 등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서울 강남과 경남 진주 등 기초단체 역시 동참하고 있습니다. 군산과 익산, 남원 등 도내 7개 시군도 대상 업종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제한 시설 지원에 업주들의 높은 관심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까지 사흘간 진행된 신청 접수에서 학원과 PC방, 종교시설 등 13,000여 곳이 지원을 마쳤습니다. 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 시설은 시군 부서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해외 입국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주에 거주했던 20대 남성이 미국 여행을 다녀온 뒤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여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군산의료원으로 옮겨졌으며 어제 코로나19에 감염된 60대 남미 여행객이 도내로 이송됐습니다. 도내에서 관리 중인 유럽 입국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도내 유럽 입국자는 84명으로 전주가 40명으로 가장 많고 군산 16명, 익산과 완주가 각각 7명과 6명입니다. 입국자들은 정부의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돼 자가 진단 앱을 통해 매일 건강 상태를 보건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잊고 있던 일상, 주변에 봄꽃이 앞다퉈 피고 있습니다. 계속된 따뜻한 날씨 탓인데요. 예년보다 일주일 안팎 이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이렇게 이른 봄꽃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배 가지마다 꽃망울이 벌어져 벌써 활짝 피기 직전입니다. 평년보다 생육이 빠른데 이른 성장이 농가에서는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이대로 꽃샘 추위라도 닥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꽃이 빨리 필수록 걱정스러운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작년과 같은 갑작스러운 영하로 떨어질 것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인삼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흙을 걷어내보니 이미 웃자랐습니다. 서리 피해가 오다 보면은 고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농가한테 손해가 나서 엄청 많은 피해가 많이 나는 거죠. 지난 석 달간 도내 평균 기온은 4.2도로 평년보다 1.4도나 오르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문제는 다음 달 말까지 꽃샘 추위가 두세 차례 정도 올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재작년에는 과수와 채소 등 5만여 헥타르가 냉해를 입었고 지난해에도 피해가 반복돼 2년간 복구 지원액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시설 재배는 보온과 환기를, 과수 농가는 찬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등의 냉해 예방 대책이 요구됩니다. 농가분들께서는 사전에 이제 그 저온 피해 대응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이렇게 방제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인삼은 차광막을 내리고 방풍 울타리를 둘러 이른 성장을 막는 등 예년보다 서둘러 다가온 봄, 농가에는 더 꼼꼼한 대비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군산 서해대 이사회는 오늘 재정 악화로 교직원 임금이 체불되고 신입생 모집 중단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교육부에 폐교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실사를 거친 뒤 연말 안에 폐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재학생 200여 명은 인근 대학에 특별 편입될 전망입니다. 지난 73년 군산 전문학교로 설립해 98년 이름을 바꾼 서해대는 지난 2015년 이사장의 100억 원대 공금 횡령 사건 이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돼 신입생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조선 후기 대형 사찰 건축물인 고창 선운사 만세루가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선운사 천왕문과 대웅보전 사이에 있는 만세루는 사찰 누각 중에서는 드물게 정면 9칸 형식의 건물로 예불 공간으로 변모시킨 양상이 확인돼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을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급여 반납에 도내 14개 시장 군수가 동참합니다.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시작한 급여 30% 반납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납하는 급여는 오는 6월까지 4개월간으로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지역민 생활 안정에 쓰여질 예정이며 그 밖에 시군 공무원들로 확산 여부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과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실시됩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 5일까지로 지정된 집단 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주점과 목욕탕 등 44개 업소에 운영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영업을 계속하면 출입자 명단을 기록하고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 여부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전북대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대학 생활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수업을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는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4일까지인 비대면 수업을 11일까지로 진행하고 추가 연장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학점 기준으로 주당 1시간은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 감소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주 한옥마을 관광기념품 판매관에서 받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한옥마을 전용 판매관에 입점한 89개 업체이며 도는 오는 6월 말까지의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